거주자라 볼 거고, 북에 있으면, LA에 있으면, 그는 비거주자라 보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좀 깊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고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법인이 아닌 단체에 따른 취급,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단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매겨야 될 거냐, 그죠? 땡땡 아파트 관리소에서 예금 통장이 있잖아요, 그죠? 관리사무소에 명의로 통장이 있다고요. 그 통장에 이자가 불었어요. 아니면 거기서 뭐 수익사업을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건. 단체는 사람이 아닌데, 개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볼지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법인이 아닌 단체에 따른 건데요.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너는 나중에 이 단체에서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얼마 받을지 있죠. 분여되어 있다면 이거를 공동사업자로 보겠다. 그래서 구성원의 공동으로 사업으로 봐서 분여받은 이익은요, 별도로 뭡니까? 과세수도 본다는 거고요. 만약에 아파트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뭡니까?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얘는 뭡니까?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겠다 이거죠. 그 단체를 거주자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거주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거주자라는 거는 자연히 사람인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뭡니까? 그냥 거주자로 봐서 그자한테 전부 다 세금을 매기는 법률상의 개념으로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얘기다. 소득세액 과세기간은 알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년주의다, 그죠? 원칙은 영년주의.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죠? 사업의 폐업에 대해서 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아니, 사업소득만 개인의 소득입니까? 2배서 건전기에 다른 있죠. 4자 빼고 2배 4 건전기 얘들은 기분 나쁘겠습니까? 얘들도 나중에 있죠. 폐업하고 난 후에 소득을 가득할 수 있는데 당연히 뭡니까? 합산돼야 된다는 거죠. 예외가 뭐냐? 사망하고 출국입니다. 그래서 사망일까지 끊죠. 가장 오답이 뭐냐면, 그죠? 사망일의 전일, 출국일의 전일, 이건 아니다. 그죠? 사망일까지를 끊어버린다. 오답이, 출제되는 오답이 뭐 사망일의 전일로 한다는,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얘는 왜 예외가 되냐면요. 사망하면 그 다음에 소득을 가득합니까? 출국하면요. 출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싫어서 이민 가는 걸 얘기해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소득을 벌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냥 뭐예요. 그때까지를 과세기를 끌어버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망은 우리가 보통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뭐 해야 돼요?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때 여러분이 좀 상식적인 면이라면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뭡니까? 돌아가신 망자의 그죠? 피상속인의 재산이 그대로 상속인한테 승계되는 개념을 보거든요. 빚을 승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손익계산서를 내봐요. 그분의 빚과 자산에 있죠. 자산부채에 차감해서 자산이 더 많으면요. 승계받고 부채가 더 많으면요.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빚은 이전되지 않거든요. 상속되지 않으니까 그 세대로서 뭡니까? 빚을 그죠? 단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때 돌아가시면 금융조사나 할지 꼼꼼하게 해봐야 돼요. 그냥 볼 때는 플러스 세금인데 알고 보니까 그에게 빚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망 납세지는 당연히 세금을 어디 내냐 이거죠. 우리 납세 의무자의 그죠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주소가 있는 거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주자의 정의가 주소지가 있거나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납세지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원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는요, 주소지 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뭡니까? 과세하는 원칙인 거예요. 저 같으면 주소지가 지금 서울로 돼 있거든요. 저희 지금 사는데 서울이니까 서울로 돼 있으니까 서울세 관할세무서에 뭡니까? 여기에서 학원에서 본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그죠? 주소지에 따라간다. 비거주자는 어디에 신고할까요? 비거주자는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다라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세금 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여기서 분명히 뭡니까? 돈을 벌려면 여기에 뭔가 사업장이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었다는 거는 국내 사업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를 정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배당 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입에서 금전기잖아요, 그죠? 글로부터 글로 해서 나중에 이자 배당을 할까.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되죠. 쪼제페 출제가 근로소득이 되니까 근로소득을 가지고 쭉 다 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서 이자 배당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는 방식이 조금 뭡니까? 세미 방식이죠. 조금 뭡니까? 편하게 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론적이라면 이자는 뭐고, 그죠? 배당은 어떤 거고, 사업은 어떤 거고, 근로가 어떤 거고, 배우고, 연금이 어떤 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천천히 하는 방법이. 강의를 해보면, 근로소득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뭡니까? 일단은 시험에 출제된 걸 다 베이스를 깔고, 나머지 소득 있죠, 나머지 소득은. 정말 한 문제 나와요, 나머지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론 문제 3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문제는 분명히 다 얘기가 됐습니다. 한 문제 이상이 있죠.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한 것 중에 출제가 돼요. 그럼 기타 소득에서 하나 놓을 거고요. 나머지 토탈에서 하나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가서 얘기를 쭉 해서 출제되는 걸 다 얘기하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에 뭡니까? 이자 배당, 근로를 뺀 나머지 포인트 위주로 해서 절차적 사항까지 정리하는 형태로 소득세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